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월 11일 날 있습니다. 현재 이 당 대표 최고위원 속속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최근에 상당히 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이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국민의힘 당 대표의 출마를 선언하면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뭐 이 당대표 최종 1, 2위는 이준석과 김웅 의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이제 이전 최고위원의 기세가 당차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세만 당찬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의 데이터가 나경원 전 의원과 지금 수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안 된다면 어느 정도의 또 득표를 할 것인지 상당히 좀 관심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이 결과를 보면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2.8%포인트 뒤진 13.1%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한길리서치 조사만이 아니고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이 P&R 리서치가 지난 8일, 9일 조사한 이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도 나 전 의원이 1위를 했지만 4.6%포인트 차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3.9%를 얻어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하면은 방송도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저와도 고정으로 같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꼬박 만나는 그런 관계인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 이 정도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지금 국민의힘 안에 초선,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처럼 원외이지만 이 젊은 피들의 이 도전, 상당히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국민의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지 여야 모두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뭐 나이는 이제 1985년생이니까 30대 36살 정도, 한 30대 중반이죠. 젊은 편이지만 이 정치권 경력은 또 이렇게 마냥 또 젊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1년에 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을 했거든요. 벌써 정치 경력이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비대위원도 했고, 뭐 최고위원도 했고, 이렇게 당의 지도부로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또 총선에도 출마해서 한 두 차례 이렇게 또 떨어져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현장 정치 경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는 또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를 적극 지지하면서 청년층들을 대거 또 유세장으로 끌어내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젊다라고 또 정치 경험이 이렇게 별로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만도 없는 상황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시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른바 에베레스트 비유를 하면서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는 이것을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803만 올라갔지 않느냐, 대구에 있는, 그러면서 관악산, 북한산, 수락산 등을 밑에서 고생하는 젊은 세대의 그런 부분을 잘 모르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맞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권의 원로 정치인이죠. 유인태 전 의원의 평가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초선인 김웅 의원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봤을 때 대단한 변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만약에 이준석이나 김웅이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위협을 느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존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좀 고루한 이미지, 상당히 좀 이 변화에 뒤늦은 이런 이미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뭐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김은혜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그 초선 의원들, 또 원외지만 젊은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런 도전을 하고
메시지들을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해간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보수 정당의 기존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유인태 전 의원도 이런 평가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죠. 기회가 한두 번 올 텐데 그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장에서 키워서 잡으면 국내산 한우, 이거 외국에서 수입해서 6개월 키우다 잡으면 국내산 유구이고, 그냥 밖에서 잡아서 가져오면 이건 수입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국내산 유구 정도는 돼야 윤석열 전 총장이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후보가 되고 뛰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에 입당을 해서 당원들과 같이 뒹굴면서 후보가 되고 해야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를 한 것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11일 날 열립니다. 당원 7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이제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 현재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만 따져봤을 때도 조사 보면 2위를 기록을 합니다. 물론 그런데 표차가 나경원 전 의원과 일반 시민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좀 표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원들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과연 거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당대표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일부 언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선거라는 것이 끝까지 까봐야 되는 것이고, 또 당원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또 당신과 민심이 어느 정도 부합하게 될지, 이런 부분도 여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6월 11일 조금 기간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과연 이 원외로서 이 젊은 나이에 국민의힘의 제1야당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만났을 때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자신 있냐 물어봤더니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신과 민심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큰 틀에서 결국은 당심도 민심을 따라갈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과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